우리 친구들 모두 잘 준비됐나요? 오늘도 편안하게 잘 수 있게 토미가 동화 읽어줄게요. 오늘의 동화는 집박이 부리왕. 옛날 어느 나라에 아주 예쁜 공주가 살았어요. 그런데 공주는 몹시 거만하고 콧대가 높았죠. 많은 왕자들이 공주에게 청혼을 하러 왔지만 공주는 그때마다 왕자들의 흠을 찾아내며 퇴짜를 놓았어요. 어느 날 왕은 큰 잔치를 열었어요. 공주에게 청혼을 하려는 많은 왕자들이 잔치에 참석했죠. 하지만 거만한 공주는 그곳에서도 왕자들을 흉보았어요. 뚱뚱한 왕자에게는 이렇게 말했죠. 어머, 꼭 술통처럼 생겼네요. 키가 큰 왕자에게는 이렇게 말했어요. 마르고 키만 커서 볼품이 좀 없네요. 키가 작은 왕자에게는 이렇게 말했죠. 키가 작고 뚱뚱하니 행동이 아주 느리겠군요. 얼굴빛이 창백한 왕자에게는 이렇게 말했어요. 너무 창백해서 꼭 유령 같아요. 하지만 가장 심한 놀림을 받은 사람은 이웃나라에서 온 왕자였어요. 왕자는 잘생겼지만 턱이 약간 굽었고 턱수염을 기르고 있었죠. 왕자를 본 공주는 큰 소리로 외쳤어요. 어머나, 턱이 꼭 집박이 부리 같네요. 집박이 부리왕이라고 불러야겠어요. 공주는 왕자를 보며 웃어댔어요. 그 후부터 왕자는 집박이 부리왕이라는 별명으로 불렸어요. 한편 공주가 손님들을 놀리는 것을 본 왕은 무척 화가 났어요. 마침내 왕은 이렇게 맹세했죠. 성의 첫 번째로 오는 거지에게 공주를 시집 보내겠다. 며칠 뒤 누더기 옷을 걸친 떠돌이 약사가 성을 찾아왔어요. 그러고는 공주의 창문 아래에서 구걸을 하며 노래를 불렀죠. 떠돌이 약사의 노래를 들은 왕이 말했어요. 저 떠돌이 약사를 불러들여라. 떠돌이 약사는 왕과 공주 앞에서 노래를 불렀죠. 임금님, 노래를 불렀으니 돈을 주십시오. 노래가 아주 마음에 드는구나. 내 딸을 너에게 주겠다. 왕의 말에 공주는 깜짝 놀랐어요. 아버지, 저런 거지와 결혼하라니 말도 안 돼요. 공주가 방으로 돌아가려고 하자 왕은 공주를 막아서고 단호히 말했어요. 나는 성의 첫 번째로 오는 거지에게 너를 시집 보내기로 약속했다. 그러니 그걸 지켜야 해. 두 사람은 곧 결혼식을 올렸어요. 결혼식 내내 공주는 펑펑 울었죠. 결혼식이 끝나자 왕이 말했어요. 넌 이제 거지의 아내가 되었으니 성에서 살 수 없다. 남편을 따라 떠나라. 공주는 울면서 떠돌이 약사를 따라갔어요. 길을 걷던 공주와 떠돌이 약사는 커다란 숲 어귀에 이르렀어요. 아, 이 아름다운 숲은 누구의 것인가요? 공주의 말에 떠돌이 약사가 대답했어요. 집박이 부리 왕의 것이랍니다. 그 사람과 결혼했더라면 당신 것이 되었을 텐데요. 이럴 수가. 진작에 알았더라면 집박이 부리 왕과 결혼하는 건데. 공주는 한탄하며 말했어요. 계속 길을 가자 들판이 나타났어요. 공주는 다시 물었죠. 이 멋진 들판은 누구의 것인가요? 집박이 부리 왕의 것이랍니다. 그 사람과 결혼했다면 당신이 이 들판의 주인이 되었을 텐데요. 아, 가엾은 내 신세. 이럴 줄 알았다면 집박이 부리 왕과 결혼하는 건데. 이윽고 두 사람은 크고 화려한 도시에 들어섰어요. 이 아름다운 도시는 누구의 것인가요? 집박이 부리 왕의 것이랍니다. 그 사람과 결혼했다면 당신의 것이었겠죠. 아, 내가 왜 집박이 부리 왕과 결혼하지 않았지? 아, 그러자 떠돌이 학사가 버럭 화를 냈어요. 왜 당신은 내 앞에서 계속 다른 남자 타령을 하는 거요? 내가 당신에게 부족하기라도 하단 말인가요? 공주는 아무런 대답도 할 수 없었죠.
두 사람은 숲속의 조그만 오두막집에 이르렀어요. 왜 여기에서 멈추는 거죠? 이 초라한 집은 누구의 것인가요? 공주가 묻자 떠돌이 학사가 대답했어요. 바로 여기가 우리 집이요. 낮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 두 사람은 허리를 잔뜩 웅크려야 했어요. 집이 이렇게 작다니. 하인들은 어딨나요? 하인이라고? 하인 따윈 없어요. 당신 일은 당신이 직접 해야 해요. 자, 난 무척 피곤하니 당신이 불을 피우고 요리를 해요. 하지만 공주는 불을 피울 줄도 요리를 할 줄도 전혀 몰랐어요. 공주는 떠돌이 학사가 일일이 도와주어 겨우 요리를 할 수 있었죠. 두 사람은 초라한 식사를 마친 후 잠자리에 들었어요. 다음 날 떠돌이 학사는 새벽부터 공주를 깨워 집안일을 시켰어요. 공주는 힘들게 요리를 하고 청소를 했죠. 며칠이 지나자 먹을 것이 모두 떨어졌어요. 여보, 나 혼자 국어를 해서는 빵 한 조각 사기도 힘들구려. 그러니 당신이 바구니를 한번 짜보시오. 떠돌이 학사는 밖에서 버드나무의 가지를 잘라왔어요. 공주는 그것으로 바구니를 짜기 시작했죠. 하지만 거친 가지에 찔려서 공주의 부드러운 손이 금세 상처투성이가 되었어요. 이건 안 되겠군. 차라리 배를 짜보구려. 그건 잘할 수 있을 거예요. 공주는 배틀에 앉아 안간힘을 썼어요. 하지만 고운 손이 뻣뻣한 실에 베어 피가 흐르기 시작했죠. 이것도 안 되겠군. 당신을 데려온 건 아무래도 실수였어. 차라리 장사를 해봅시다. 항아리를 사올 테니 시장에 나가 팔아봐요. 아, 아버지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내가 항아리 파는 모습을 보며 얼마나 나를 비웃을까? 공주는 한숨을 쉬었지만 굶어 죽지 않으려면 어쩔 수 없었어요. 공주는 시장에 나가 항아리를 팔기 시작했죠. 항아리예요. 항아리 사세요. 길을 가던 사람들이 공주를 보고 수군거렸어요. 저 항아리 장수는 아주 예쁜걸? 뜻밖의 항아리는 무척 잘 팔렸어요. 공주는 시장 한 구석에 항아리를 쌓아놓고 장사를 했어요. 항아리 사세요. 바로 그때였어요. 술에 취한 병사가 말을 타고 지나가다가 쌓아놓은 항아리를 툭 건드렸어요. 항아리들은 와르르 무너지면서 그만 모조리 깨져버렸죠. 공주는 어쩔 줄 몰라 하며 훌쩍훌쩍 울었어요. 아, 이를 어쩐다. 남편이 뭐라고 할까? 아. 공주는 집으로 달려가 시장에서 있었던 일을 떠돌이 학사에게 이야기했어요. 항아리를 구석에 쌓아두다니 정말 어리석군요. 당신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 떠돌이 학사는 공주를 무섭게 나무랐어요. 그만 울어요. 내 이럴 줄 알고 우리나라 임금님의 성으로 가서 당신을 부엌에서 일하는 하녀로 써달라고 부탁해 놓았어. 자, 굶어 죽기 싫으면 성으로 가서 일을 해요. 공주는 성에서 일하며 요리사를 돕게 되었어요. 성에 갈 때마다 공주는 작은 단지 2개를 앞치마의 양쪽 호주머니에 넣어갔어요. 그러고는 일이 끝나면 남은 음식을 단지에 담아 집으로 가져왔죠. 그것이 공주와 떠돌이 학사의 식사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 왕의 큰아들이 결혼식을 치르게 되었어요. 공주는 결혼식이 열릴 연회장의 문 옆에 서서 안을 들여다보았죠. 하나같이 화려한 옷을 입은 손님들이 환한 불빛 아래에서 즐겁게 춤을 추고 있었어요. 하인들은 맛있는 음식들을 바쁘게 날랐죠. 공주는 그 모습을 보며 한숨을 쉬었어요. 아, 이렇게 처량한 신세라니. 이건 모두 내가 거만했기 때문이야. 공주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쳤어요. 그때 화려한 차림을 한 왕자가 나타났어요. 연회장으로 들어가려던 왕자는 문 옆에 서 있는 공주를 보았어요. 왕자는 공주의 손을 잡고 춤을 청했어요. 아름다운 아가씨, 나와 함께 춤을 추지 않겠습니까? 왕자님, 제가 어떻게 감히... 거절하던 공주는 왕자의 얼굴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 왕자는 바로 공주가 비웃었던 집박이 부리왕이었던 거예요. 그러지 말고 나와 함께 춤을 춥시다. 집박이 부리왕은 공주의 손을 이끌고 함께 연회장으로 들어가려고 했어요. 공주는 집박이 부리왕의 손을 뿌리치려고 했죠. 그러다 그만 공주 앞치마 끈이 풀어지면서 단지가 굴러 떨어졌어요. 그러자 바닥에 음식이 모조리 쏟아졌죠. 그것을 본 사람들이 껄껄대며 공주를 비웃었어요. 공주는 너무나 부끄러운 나머지 문 밖을 뛰쳐나갔어요. 하지만 곧 집박이 부리왕에게 붙들렸죠. 집박이 부리왕은 공주를 돌려세우고는 다정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가 누군지 모르겠어요. 공주는 집박이 부리왕의 얼굴을 들여다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당신은 떠돌이 학사로군요. 그래요. 내가 떠돌이 학사로 변장했던 거예요. 시장에서 항아리를 엎어서 박살냈던 병사도 사실은 나였어요. 당신을 사랑해서 당신의 무례한 성격을 고쳐주기 위해 꾸민 일이었죠. 공주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난 당신의 아내가 될 자격이 없어요. 당신에게 너무 못된 짓을 한 걸요. 그렇지 않아요. 불행한 날은 지나갔습니다. 자, 이제 우리의 결혼을 축하합시다. 곧 시녀들이 공주에게 예쁜 옷을 입혀주었어요. 그때 공주의 아버지가 나타나 딸을 안아주었죠. 내 딸아, 이제 거만한 성격을 고치고 더 사랑스러운 딸이 되었구나. 공주와 집박이 부리왕은 사람들의 축복 속에서 성대한 결혼식을 올렸답니다. 재밌었나요, 친구들? 예쁘지만 콧대 높은 공주의 이야기예요. 자기와 결혼하고 싶어하는 왕자들에게 온갖 트집을 잡아 퇴짜만 놓고 어떤 왕자에게는 뾰족한 턱이 꼭 집박이에 불이 같다며 놀리기까지 했어요. 이렇게 예의 없는 공주에게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임금님은 가장 먼저 성을 찾는 거지에게 공주를 시집 보내기로 했어요. 며칠 뒤 떠돌이 학사가 성을 찾아왔고 공주는 꼼짝없이 그와 결혼해 다른 나라로 떠났죠. 온갖 허드렛 일을 하다 성의 하녀가 된 공주 앞에 예전에 자기가 놀렸던 왕자가 나타났어요. 그제야 공주는 어찌된 영문인지 알아차렸죠. 공주는 어렵게 살면서 차츰 자기 잘못을 뉘우쳤어요. 겸손하고 진실한 마음이 외모보다 소중하다는 사실을 깨달은 거죠. 이게 다 공주의 못된 버릇을 고치려고 단단히 벼른 임금님과 지혜로운 집박이 부리왕 덕분이었죠. 우리 친구들도 겉모습만 보고 친구를 평가했던 적이 없는지 한번 돌이켜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우리 친구들 모두 잘 자요.